네, 국방부가 내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개의 사드 포대 구성이 완료되는 건데요. 네, 관련 소식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방부가 내일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 사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사드는 그 공격 무기가 아니고 미사일을 요격해서 깨트려 버리는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네. 그래서 하늘 위로는 한 40에서 150km까지 사이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 발사대가 있는 곳에서부터는 200km까지 사정거리는 200km, 하늘 위로는 40에서 150km까지 올라가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주로 탄도미사일을 전용으로 요격하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 내일 배치가 이루어질 사드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배치를 지시한 지 40일 만에 이루어지는 건데 이 일반 환경 평가 이후 추가 배치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배치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북한이 6차 핵실험했죠. 그리고 예. 6차 핵실험 하기 전에 화성 12호 정상 발사해서 2,700km까지 날렸지 않습니까? 또 그 전에는 괌을 화성 12호로 포위 사격하겠다고 했죠. 또 그 직전에는 화성 14호를 3,700km까지 올려서 무려 그것을 갖다 정상 발사를 하면 한 1,500km에서 11,000km 정도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임을 증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돼 있고 또 특히나 이번 6차 핵실험이 그야말로 적게 평가된 50킬로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160킬로톤, 미국은 1.5 메가톤으로 평가를 할 정도로 엄청난 핵폭탄을 이미 북한이 만들었기 때문에 예. 우리에게 현실화된 위협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빨리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이 탄도미사일을 맞으면 50킬로톤이라 하더라도 도시 하나가 사라질 정도고 예. 미국 주장대로 1.5 메가톤이라면 거의 한 개 도 이상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정도의 엄청난 핵폭탄을 북한이 만들었으니까 시급한 거 아니냐라는 그 현실 인식에서 빨리 진행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국방부는 이번 배치가 사드 임시 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네.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한 후에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임시 배치와 최종 배치 어떤 게 다른 건가요? 지금은 간이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배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라고 했으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세밀한 연구 배치를 위해서 굉장히 세밀한 그런 환경 영향 평가를 다각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급하니까 임시 배치를 하는데 임시 배치를 한다고 해서 여객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방송국으로 따지면 중계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중계차가 현장에 나가면 방송이 생중계가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되지요. 그렇지만 중계차가 없는 것이 뭡니까? 이런 건물도 없고 조직도 없고 방송은 할 수 있지만 그게는 조직이 없죠. 그리고 예산도 없고 인사, 조직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은 이런 방송국 사옥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사드 지금 임시 배치 기지는 방송 중계차가 하나 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방송을 할 수 있게끔, 즉 요격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지만 이제 완전 배치가 되면은 정상 배치가 되면은 거기에 부대가 창설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방송국이 하나 창설되는 것처럼 부대가 창설이 되어서 거기에 부대장이 있고 각종 예산권, 조직, 인사 모든 것이 편성이 되는. 지금은 이제 부대가 없고 다른 데 있는 부대가 와서 임시로 훈련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그러한 조직을 제대로 만들면 거기는 이제 미군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지금은 이제 임시 배치를 하는 것이고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한 후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뭐가 나오면 그 최종 배치 전에 좀 철회가 가능한 건가요? 철회가 가능한 것이니까 임시 배치입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그냥 연구 배치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 괌에 미국이 연구 배치 이전에 임시 배치를 했다가 그다음에 연구 배치를 하는 환경 영향 평가를 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똑같이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괌에도 나왔고 괌의 지형과 우리 지금 성주의 지형이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도 좀 부정적인 요소는 발견되기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연구 배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어떻게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도 사드가 굉장히 필요하지만 미국도 사드 배치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있어서 이 사드가 우리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이, 즉 사드 레이더가 한반도 배치되는 것이 미국이 앞으로 추구하는 이 태평양 전구 미사일 방어 시스템 전체에서 거의 이 한반도 사드는 활용 점정격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사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은 아주 여기에 일종의 시쳇말로 목을 메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연구 배치하지 않고 임시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배치를 철회할 수 있는 여지를 요만큼이라도 남겨두었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과의 여러 가지 협상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적으로 봐서는 지금 미사일 탄두 중량도 잠정적으로 협정했지만은 아직 도장은 안 찍었지 않습니까? 예. 사인 안 했죠.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 그리고 핵 잠수함 지원, 그리고 지금 또 이 군사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 경제 문제에서 FTA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한국이 뭔가 칼자루를 요만큼이라도 잡으려면은 이 사드가 사실은 연구 배치가 약간이라도 늦어지면 그 늦어지는 동안만은 미국이 우리 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도가 지금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임시 배치 상태가 오히려 우리 한국 정부 입장, 우리 국익 입장에서는 좀 더 좋다. 그러나 이게 여격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다 작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뺄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계속 가져간다는 것은 우리가 대미 협상력에서 엄청난 이니셔티브를 가지는 겁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이번에 만약에 발사대 4기가 완료가 되면은 사드 1개 포대 체계가 완성된다고 하는데 이 사드 포대는 어떤 체계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사드는 일단 레이더가 있어야 돼요. 레이더가 있어야 이제 보죠. 우리도 사람이 눈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눈이 있고. 그럼 눈으로 봤습니다. 보면은 우리 두뇌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 이게 위험하다. 눈으로 봤으니까 봤던 저 물체가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위험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요격해야 돼. 예. 그래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일단 레이더,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더가 있어야 되고 그 컨트롤 지휘 통제 체계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위험하다, 요격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격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요격을 하는 미사일 발사대가 6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 6대가 다 합하면 48발의 미사일이 들어가는데 예. 그러면 이제 이 레이더를 통해서 들어온 여러 가지 정보를 이 지휘 통제 체계가 분석을 하는 것이죠. 미사일이 지금 3발이 동시에 날아오는데 그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어느 것이냐. 그러면 스스로 AI처럼, 물론 AI는 아닙니다만은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에 먼저 요격탄을 날려보내자. 두 번째 위험한 것이 적으니까 두 번째는 이것을 날려보내고 세 번째는 또 여기에서 또 날려보내자. 이렇게 해서 스스로 다 판단하게끔 하는 지휘 통제 체계. 그럼 이것이 또 다 안정적으로 전기가 공급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안정적으로 전기 공급되는 전원 공급 시스템 이런 것들로 해서 한 개 포대가 구성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중에서 미사일 발사대가 토탈에서 6개인데 2대만 지금 배치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4대를 추가로 더 배치하면 완전히 한 개의 포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예. 네, 이렇게 발사대 반입이 만약에 완료가 돼서 1개 포대가 이루어진다면은 곧바로 정상 운용도 가능한 건가요? 정상 운영 가능합니다. 사드라는 것이 미국이 만들었을 때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72시간 내, 72시간 3일 아닙니까? 예. 3일 내에 가서 바로 요격 작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사드예요. 그래서 사드 레이더를 보면 전부 다 그 성주로 들어갈 때 화면 보셨을 겁니다. 좀 길쭉한 차량 같은 예. 것이 들어가죠. 바로 그 길쭉한 차량들이 전부 C-17 수송기라고 하는 곳에 한 대씩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어디든지 간에 C-17 수송기에 그걸 실어서 다 날려보내서 거기에서 바로 현장에서 뭐 사막이든 산악 지형이든 하여튼 차가 주차할 수 있고 전기만 공급되는 자리만 있다면 3일 내에 작전할 수 있으니까 예. 지금 사실 사드 반입된 게 레이더하고 이미 지난 4월 달에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가로 그 발사대가 4개가 더 들어간다면 내일 새벽에 들어간다면 내일 오후가 되면 그 작전 준비 완료가 되죠. 예,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이제 내일 새벽에 긴급히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반대하는 주민들과 또 경찰들 간의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네.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최초의 그 환경단체들은 사드 전자파 때문이었어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굉장히 그 강력한 어떤 그 유해 요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것에서 비롯됐는데 물론 거기에는 저 같은 그 전문가의 발언도 사실은 일부 영향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사드 레이더에 전자파 영향이 있다라고 이제 했었고 우리 국방부가 조금 하는 것이 조금 의구심이 있다라고 주장을 사실은 저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그 사드 교범에 보면 미 육군 사드 교범에 보면 3.6km, 2.4km까지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국방부 사드 그 당시 안내서에 보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그 우리는 좀 왜곡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의혹 어린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안내 자료를 배포를 했었습니다. 예. 따라서 미 육군의 사드 교범이 인터넷에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 육군 사드 교범하고 우리 국방부에서 배포한 그 안내 자료의 전자파 영향 범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 국방부가 미국 것을 임의적으로 가공을 한 것 같다. 저도 사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오해가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서
저야 금방 그 괌의 사드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금방 그 오해를 풀었습니다만은 다른 분들은 아직도 그에 대한 의혹이 많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사드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두 번째는 사드 자체를 지금 중국이 반대를 하고 예. 중국이 우리에게 지금 경제적 압박을 하고 하니까 이게 중국 입장을 봐서라도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닌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고요. 또 그 미국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싫어하는 분들이 또 사실은 우리 사회에 아주 극소수가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의 의사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약간은 반영돼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뭐 우리 국민 대다수의 의견하고는 좀 다르니까 어쨌든 그 내일 아침에 지금 보니까 뭐 농기구들 트랙터 같은 예. 것들로 이렇게 예. 막아놨더라고요. 경찰관 한 8천 명이 내일 예. 배치가 되어서 한다고 하는데 정말 인명 피해는 없이 무난히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지금 반대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드의 전자파 영향은 사드의 그 전자파를 직접 쐬고 우리 전자레인지 앞에서 계속 전자파를 쐬고 있으면 뭐 가슴 답답하고 이런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드의 레이더의 전자파는 계속 쐬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늘을 향해서 레이더파를 비추고 있으니까 그것을 전자파를 직접 맞지 않습니다. 전자파는 직진성이 있지 굽어지지가 않아요. 따라서 그 최초에 유포되었던 그 전자파의 영향, 그것을 너무 아직 1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것을 믿고 계시는 것은 상황과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똑같이 일본에서도 이제 일본의 사드 레이더 2개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예. 환경단체가 반대를 해가지고 일본 교토대학의 그 대학원이 주관이 되어서 환경단체가 의뢰를 해서 연구 용역을 했었습니다. 전자파가 있는지 없는지 했더니 전자파 영향이 인체에는 영향을 미칠 만큼 네. 아니다라고 일본에서도 환경단체가 발표한 그런 영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모쪼록 지금 북한이 거의 뭐 수백 킬로톤짜리 핵폭탄을 이미 개발한 이 마당에 우리 국익을 좀 생각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는 이제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간의 문제가 있고, 근데 국제적으로 보면 이제 중국과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중국이 만약에 배치가 된다면은 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 보복을 더 크게 할 거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임시 배치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영구 배치가 되기 전까지는 그 경제 보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근데 영구 배치가 확실하게 딱 되고 나면은 뭐 그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식 같은 것도 어떤 호재가 있으면은 그 호재가 시작되면은 사실은 이제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하지, 호재가 그 발생하기 전까지 계속 상승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 우리도 영구 배치가 딱 되는 순간부터는 사실은 중국이 우리에게 더 이상 뭐 영구 배치 끝나버리는 상황에서 이 한국이라는 이웃, 또 잘 사는 국가, 경제력이 좋은 국가, 이런 나라하고 잘 지내는 것도 자기네들하고 이익이에요. 따라서 지금은 임시 배치 상태에서는 아마 중국의 압박이 계속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시 배치로 상태로 길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중국의 압박으로 입는 손해보다 미국에게 임시 배치라는 이 카드를 가지고 미국에게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익이 훨씬 저는 그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중국에게 받는 압박 대신 미국에게 얻는 이익, 이것을 잘 계산한다면 사실은 뭐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중국이 이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거론을 한 게 쌍중단이거든요. 북한에서는 핵 그 실험을 중단하라, 또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라, 우리 측에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사드 배치가 되면 좀 중국 측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까요? 자, 쌍중단. 그 쌍중단을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 한미연합 훈련인 UFG 훈련의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제 핵실험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우리 UFG 훈련했고, 그리고 또 북한도 6차 핵실험 해버렸죠. 근데 우리 UFG 훈련을 하는데 국제사회가 위협을 느꼈습니까? 아무도 위협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한 핵실험은 정말 국제사회가 지금 뭐 거의 경악에 가까운 정도로 놀람을 지금 일으키고 있죠. 예. 그리고 쌍중단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의 다음 한미연합 훈련은 언제냐? 내년 3월의 키 리졸브 훈련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불과 모레인 구구절이라고 하는 건국절 날 또 다른 도발을 할 수도 있고, 또 10월 달에 도발할 수도 있고, 또 여느 때처럼 12월에 김정일 사망의 또 즈음에서 또 도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앞으로 있을 한미연합훈련은 3월 달 많이 남았고, 그 3월 달이 되면 사실은 북한이 그야말로 ICBM 발사까지 성공을 해서 완전히 능력적으로는
위상이 아니고 능력적으로는 핵 보유 국가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쌍중단은 우리가 UFG 훈련을 하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이상 이제 쌍중단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됐고 지금 이제 우리에게 한미연합 훈련 하지 마라. 내년 3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게 핵실험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제재 기량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마라라고 주장해야 되고 우리는 한미연합 훈련이 유엔 안보리 제재 계량 위반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북한은 유엔 계량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안보리 상임 이사국 자격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는 북한 미사일 대비가 가장 큰 목적인데 만약에 배치가 완료가 된다면은 이 북한 미사일 방어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부 효과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부는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북한이 그동안 쏘았던 여러 가지 미사일들 중에서 사드로 되고 안 되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들이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 있죠. 예. 이거 사드가 잘 막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소량이 날아왔을 때 뭐 아주 다량으로 날아오면 안 되죠. 뭐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소량의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이 날아오면 사드가 아주 제일 잘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SLBM이라고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이 네. 사드 레이더는 120도 각도만 보니까 121도 그러니까 살짝 옆으로 와서 쏴버리면은 안 보여서 레이더가 탐지를 못해서 못 막습니다. 예. SLBM 못 막죠. 그 다음에 화성 12호 화성 12호 며칠 전에 쐈지 않습니까? 그건 못 예. 막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고각 발사를 해버리면은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중력 가속도가 점점 더 붙어서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사드 레이더는 마 15 정도까지밖에 탐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 2,000km 상공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마 15를 훨씬 더 넘는 속도를 내버리거든요. 역시 그렇게 되면은 안 보여서 못 막습니다. 따라서 사드가 막을 수 있는 것은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 그러나 사드가 못 막는 것은 무수단 미사일, 또 화성 12호, 그리고 SLBM 이런 것들은 사드의 레이더의 능력이 안 돼서 못 막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스커드나 노동이 미사일이라 하더라도 지금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 어떠한 능력도 없기 때문에 사드가 들어온 지금 내일부터는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오늘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 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사드 관련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